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선 7기 3년을 돌아보며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소희입니다. 지금 저는 시민행복특별시 구리시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안승남 시장님을 만나 민선 7기 3년 성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시장님을 만나러 떠나보시죠. 안승남 시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민선 7기 3년을 돌아보시면서 그동안의 공약이행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벌써 구리시장으로 일한 지 4년 차가 접어들었거든요. 정말 구리 시민들과 함께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실제로 제가 공약을 92가지, 92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92가지 공약을 준비하니까 구리시라고 92개 했냐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준비하다 보니까 92가지의 공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일들을 하고 싶은데 제가 처음 공약을 생각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약을 준비할 때랑 시장이 되어서 일을 하면서 많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사업성이 안 나온다든가 절대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또 관련 기관 협의를 거치면서 문제점도 생기고요. 그래서 구리월드 디자인시티라는 사업과 그 다음에 이제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 등 이런 할 수 없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를 했어요. 정리할 때 또 많은 반대 의견들도 있었죠.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지, 왜 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면서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제 시민들이 이해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할 일과 하지 않는 일을 구분한다라고 또 칭찬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총 92가지 중에 14건은 정리를 하고 지금 열심히 진행 중인데 완료한 사업도 32가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결국 진행 중인 상황까지 포함해서 한 85%의 공약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러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들이 좀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권 활성화 재단을 만들었어요. 구리시의 상권 활성화를 구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근데 상권 활성화 재단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일할 사람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또 구리 문화재단도 만들어서 복지 혜택을 높이는 데 일을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도 다 느끼지만 우리나라를 지금의 오늘 이 나라로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국가유공자의 날도 지자원에서 함께 진행을 했고 또 지금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기 싫어한다. 아이 돌보기 너무 힘들다. 우리 방과 후의 돌봄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 안으로도 돌봄을 넣고 또 새로운 신도시에도 돌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요새 제가 핫한 게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들 아니에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데 우리 구리시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2건은 완료가 됐고 지금 진행 중인 것 중에는 사실 완료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노는 놀이터 이 놀이터를 몇 개를 만들겠다고 숫자로 공약을 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는 완료를 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약도 촘촘하게 꼼꼼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구리시는 시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시민들을 위한 공약을 차분하게 끝까지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공약들을 이행해 나가고 계시는데요. 구리시는 또 시민행복특별시잖아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다 그럴 때 우리 행복한 도시는 뭘까? 시민들이 체감하는 편리한 도시는 뭘까? 근데 저는 도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실 제가 오랜 생활을 직장 생활부터 또 경기도의원 생활하고 하면서 항상 내가 잠자는 또 내가 함께 가족들과 있는 집으로부터 멀리 출근을 했어요. 구리시 출신의 경기도의원인데 수원으로 출근을 했거든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행복한 거, 편리한 거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집에서 눈을 뜨고 내가 출근해서 일하는 곳이 가까우면 어떨까? 근데 정말 구리시장이 돼서 구리시에서
이따가 구리시로 출근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구리시가 앞으로 주거 공간을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구리시 안에 일자리가 있으면 어떨까? 이 두 가지의 방점을 찍고 지난 4년 동안 쭉 진행해 왔는데 몇 가지 성과를 냈습니다. 한 가지는 엊그저께 발표했죠. 주거 안정 정책을 위해서 우리 구리시의 교문동에 3만 평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30년 장기 임대 또는 아파트 분양을 할 수 있는 약 1280세대의 아파트 공급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제가 우리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를 만나서 구리시에도 좀 청년들을 위한 기본주택을 하면 어떻겠냐 또 이러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찾아가서도 요청을 하고 했는데 이게 쭉 검토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국토부 발표할 때 포함돼서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지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검토를 좀 마쳤는데 우리 산호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커머스 혁신물류가 들어설 예정인데 그 이커머스 혁신물류가 들어설 때 많은 일자리가 나올 것이고 또 농산물 도매시장을 아주 그 초현대식으로 스마트하게 만들어서 이전해서 할 경우에 거기에도 많은 일자리가 나오고 또 그 옆에다가는 음식과 어떤 그 4차 산업의 결합이라고 얘기하는 푸드테크 밸리를 유치하면 거기에도 새로운 창업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도 짓고 그래서 산호동에 29만 평의 그린벨트가 풀릴 예정이에요. 바로 일자리와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서. 그 다음에 아까도 공약상 진행하다가 제가 중단했다 그랬는데 구리월드 디자인시티를 종결하고 그 넓은 그린벨트를 풀어서 스마트시티를 만들겠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거 공간과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결국 구리시는 그린벨트가 너무나 많은 지역인데 그래도 여기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이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출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든다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로 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구리시로 옴으로써 100억 원 이상의 세수 효과가 나고 또 관련되는 기업들이 구리시에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 상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크고 작은 기업들도 구리시로 올 걸로 봐서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구리시는 생산과 소비와 유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자족도시로 간다. 그래서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도 집과 일자리를 함께 포용하는 그러한 구리시로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행복과 편리함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요즘 환경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과연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 우리 기후의 평균 기온이 1.5도, 2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빙하도 녹아내리고 그러다 보면 재앙이 따른다. 저지대는 물로 찬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지금 구리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50%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피고 있는데 일단 한 240개 단체들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그린 뉴딜, 기후위기 공동대응에 참여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천여 명의 공직자들도 가장 작은 데서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든가 하다못해 내가 식사를 할 때 잔반을 남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실가스 줄이는 일들을 진행해보자. 또 우리 구리 시민들하고는 아이스팩이라고 아시죠? 이게 이제 나중에 제도가 바뀌면 이게 유해 물질들이 안 들어갈 텐데 지금 만들어진 아이스팩은 그냥 방치되면 이게 자연환경이나 이 없애기 위한 많은 또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깨끗하게 닦아서 재활용하는 일들도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단체가 중심이 됐죠. 그 다음에 시민들 중심으로 햇빛발전소, 이 조합을 만들어서 햇빛발전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노력하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런 생활 속의 실천이 중요한데 구리시는 제조업체가 없어요. 실제로 제조업이 없다는 얘기는 생산을 통해서 어떤 이산화탄소를 막 배출하는 양은 없는데 문제가 뭐냐.
구리시를 통과하는 이 차량들을 통해서 차량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리시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을까? 결국은 구리 시민들이 도시를 안전하게 걸어 다니고 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그렇다면은 차량 이동을 최대한 줄일 수 있지 않겠냐. 그 다음에 구리시를 통과하는 외부 차량들도 어떤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 여건을 만들어서 구리시를 좀 피해가게 하려는 작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중심의 도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시가 또 있어요. 우리는 구리시잖아요. 구리인데 파리에서 그래요. 근데 저하고 이게 참 이 코드가 맞는 게 구리도 자전거 도시, 파리도 자전거 도시. 근데 파리 시장이 이름이 또 우리 집안이네요. 저는 이름이 안승남이잖아요. 파리 시장 이름은 안이달구예요. 네, 이게 웃자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좋은 생각을 갖고 이것을 정책에 집어넣어서 실천하는 데는 안이달구, 안승남 이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의 방향과 정책을 함께 실천하고 따르는 시민들이 함께 해줘야 된다. 그래서 구리시는 그린 뉴딜 기후위기 대응을 시와 또 우리 민간 많은 단체들이 함께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의 작은 구리시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강변의 스마트시티 개발 또 산호동의 이커머스 혁신 물류나 이런 도시 개발을 할 때도 그린 뉴딜 정책에 맞게끔 건설을 준비할 때부터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또 태양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정책들을 처음부터 준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구리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구리시는 바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할 때 구리시가 더 발전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좀 있으면 또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우리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많이 위축되고 어렵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구리시의 아름다운 공동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공동체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맡아주시고 또 안전 문제라든가 방역수칙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솔선수범 열심히 나설 때 구리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모여서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를 함께 완성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념하시고요.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추석 연휴에 가족들과 어쩌면 거리 두기를 할지도 모르는 부담이 있는데 추석의 따뜻한 마음을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전달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행복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민행복특별시 구리시의 안승남 시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리해주신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리시는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1년 구리시의 행보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